안녕하세요. 새아이맘 제인입니다. 오늘은 처음에 제가 아이들하고 조기 유학으로 캐나다에 오려고 하기 전에 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본 그 당시에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주변에 아파트 뭐 단지에 비슷한 동년배들의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상담이나 뭐 알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유학을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아, 남편은 이제 가끔 일본을 가보지 않을래? 뭐 호주로 가보지 않을래? 중국으로 가보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겁나더라고요. 외국에 나간다는 게 말도 안 통하고 뭐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치안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도 않고 또 일본은 사실 영어 잘 못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거기 가서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고. 호주도 또 멀기도 하고 영어가 안 되니까 낯선 문화에서 이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선뜻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동생네 집들이를 간 거예요. 가족 식구들이 다 친정 식구들이 다 같이 모였었죠. 근데 언니가 막내 셋째 딸을 데리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언니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휴직을 하고 가겠다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거의 다 절차가 끝났나 봐요. 뭐 학교에서 뭐 입학허가서 받고 뭐 이렇게 교환 뭐 이런 교환 학생 프로그램처럼 그 그러니까 무슨 포스트닥터가 포닥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가 봐요. 언니가 그 당시에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기로 했다 그러고 또 그래서 그때 한참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갔는데 친구도 또 아이를 데리고 조기 유학을 가려고 미리 뭐 병이 있으면 미리 손을 좀 보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차저차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다 안전하게 하고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 이제 절차는 이미 다 완료가 됐고 이제 그 날짜만 기다려서 이제 떠나면 되는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주변에 아줌마들도 그렇고 집에 언니도 그렇고 또 대학 동창도 그렇고 지금 전부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유학을. 근데 저만 이렇게 나만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사실은 저거 너무 엄두가 안 나니까 일단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친구 언니가 그 당시에 오타와에 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언니한테 좀 물어봐 달라. 어, 만약에 언니가 좀 정보를 알려주시고 또 이제 아는 사람을 소개해서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내가 그쪽에 같이 따라가서 아이들을 좀 조기 유학을 좀 시켜볼 생각이 있는데 도와주시겠냐? 친구한테 먼저 의향을 묻고 언니한테도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가 된 게 언니가 이제 아시는 분, 교회 집사님을, 그때 장로님이었나? 장로님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의 정착 서비스를 맡아서 해주시기로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가 했던 유학원을 통해서 이제 저도 절차를 밟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5월 말이었는데 정말 일사천리를 했어요. 그래서 5월 말이 아니라 6월 말이 다 돼갈 때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6월 달에 이미 이제 캐나다로 떠났고, 이제 저는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유학원에다가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떼고, 이제 그래서 갖다 주고 뭐 이러면서 밟아 나갔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집은 어떻게? 집은 또 사실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가 셋이니까 남편하고 저하고까지 하면 모두 5식구가 사는 집이라서 규모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니까 그 집을 세를 주고 우리가 좀 작은 데로 옮기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부 아이들 짐과 뭐 일단 뭐 세간살이 이런 것들은 해외 이사를 어, 의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맡겨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기로 하고, 집을 얻는 거, 우선 정착 서비스를 받으면서 집을 얻는 거를 갖다가 이제 중점을 뒀죠. 근데 이제 저희 집도 안 나가고 새가 안 나가고, 그리고 또 그 이쪽 오타와에서 집을 찾는 거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돈을 암만 많이 준다 그래도 신용이 파악이 안 되면 안 빌려줘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일단 들어와 살면서 만약에 집세를 안 내고 막 장기간 있어도 진짜 쫓아내기가 되게 힘든가 봐요. 법적인 소송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그래서 신용도가 나쁘면은 안 빌려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파트 생활을 한국에선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아파트 생활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아파트를 얻으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거절당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해서 어쨌든 얻었는데, 보니까 친구가 이제 친구 언니네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저는 거기서 되게 먼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도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움을 받을 그런 게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네 근처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 집을 얻었던 거를 취소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다시 친구네 근처인 곳으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이쪽은 아파트는 사실 없어요. 거의 다 단독주택과 또 단독주택 비슷한 옆으로 이제 붙어 있는 타운하우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집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들은 더더군다나 더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정 안 되면 1년치라도 한꺼번에 주겠다, 1년치 집세를 한꺼번에 주겠다 막 이랬는데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저를 정착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구해줄 때는 본인이 얻겠다 해가지고 그분의 이름과 제 이름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집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분이 신용 덕분에 제가 집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세를 만약에 못 내면 그분의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용도가 깎이니까. 근데 뭐 그럴 일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민할 때까지, 이민한 후에도 계속 그분의 이름하고 공동명의로 있다가 제가 나중에 그 다음에 2015년에 이제 남편이 이제 정착을 할 때 아무래도 남편의 명의가 제 집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어넣느라고 그때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분의 정착 서비스를 해주신 분의 이름이 빠지고 이제 제 명의로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 가족들 다 올라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집을 얻게 되었죠. 그 다음에
집을 얻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각종 절차를 밟고 미국도 혹시 갈지도 모르니까 미국 비자도 받아 놓자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이들 그 중에 이제 저희 큰딸만 이제 같이 참석을 하고 둘째나 셋째는 어렸기 때문에 굳이 참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가지 않고 큰딸하고 저만 인터뷰를 갔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 비자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비자도 동반 비자로 해서 받아서 캐나다로 오게 됐죠. 덕분에 정착 서비스를 잘 해주셔서 집도 아주 만족스러웠고, 또 집 정착 서비스를, 그러니까 집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또 정착 서비스 해주시는 분에서 홈스테이를 해서 이제 그 한 열 하루 정도였는데, 그때까지를 이제 그분의 집에서 지내면서 이제 숙식을 그쪽에서 해결해서 좀 많이 편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장을 봐다가 하겠어요. 그리고 짐도 이제 해외 이삿짐으로 오는 것도 저를 토론토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삿짐이 오는 게 9월 1일, 제가 9월 1일자로 집이 계약됐기 때문에 9월 1일 날 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9월 2일 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집에서 열 하루 정도 를 묵고 그러고 이제 제 집에 들어오게 됐죠.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삿짐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고, 정착 서비스를 받으면서 뭐 은행 계좌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드라이버 라이센스 교환이라든지 또는 차를 구매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제가 집에 입주할 때는 이미 차도 있었고, 예, 아이들, 어쨌든 입주해서 살 수 있게끔 다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언어가 딸리는 바람에 되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정착해서 아이들 학교 입학시키고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가 워낙 그런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친절하고, 그리고 영어가 안 되면 되게 천천히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쉬운 단어를 이용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아이들 학교 입학도 다 할 수 있었고, 그러고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여기서 키우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만약에 그런 거를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오타와 에듀 서비스 @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카카오톡에 제 전화번호 613-863-2877 국가번호 1번은 꼭 앞에 적으셔야 돼요. 그래야 카카오톡에 연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으시면 카톡이 연결되니까 그거로 해서 카톡으로도 대화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타와에 정말 짧은 시간에 급하게 결정 내리고 급하게 와서 잘 정착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